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ER입니다. PER은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시가총액 대비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고 1년 순이익이 1,000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PER은 10배가 됩니다. 보통 PER이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라고 말하죠. 이 개념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나라의 A라는 지수의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고 이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합이 100조 원이라면 이 나라에서 A라는 지수의 전체 PER도 역시 10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가지수의 PER에 대해서도 PER이 낮으면 증시 전체가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하고 PER이 높으면 증시 전체에 대해서도 비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PE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PER입니다. 문제는 이 일반 PER이 진짜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의 분모인 순이익은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점이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이 과장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익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PER만 보고 시장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잘 맞지 않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PE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실러 PER 혹은 케이프라고 불리는 경기조정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실러 PER은 현재 주가를 최근 10년간의 평균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PER처럼 1년치 이익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벌어온 평균 실력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물가를 반영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가 10년 전에는 연간 순이익이 1,000억 원이었고 현재는 2,000억 원을 벌고 있다고 해보죠. 10년 동안 물가가 30% 올랐다면 10년 전의 1,000억 원은 지금 가치로 보면 약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러 PER은 이렇게 과거의 수익을 모두 현재의 돈가치로 환산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과거의 낮은 숫자를 그대로 평균에 넣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낮아진 지금의 화폐 가치, 즉 커진 지금의 이익금과 비교할 때 과거의 기업은 현재보다 돈을 못 번 것처럼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실러 PER은 과거 수익을 공정하게 보정한 뒤 장기적인 실력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1년쯤 지난 시점을 떠올려보죠. 이때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했으니 이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싸 보이지 않았을까 말이죠. 기업 가치도 반토막 났을 테고 PER도 당연히 많이 낮아져서 누가 봐도 매수 기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2009년 당시 S&P 500 지수의 일반 PER은 무려 120배를 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상 최악의 고평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PER이라는 지표에 속게 됩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주가는 이미 반토막이 났지만 기업들의 순이익은 금융위기로 거의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니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PER은 오히려 폭등해버린 겁니다. 만약 이 일반 PER 숫자만 보고 판단했다면 지금 시장은 너무 비싸다라고 오해하고 오히려 주식을 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러 PER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실력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싼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시기는 투자자에게 최고의 매수 기회 중 하나였던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1929년 대공황 직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흔히 이 시기를 광란의 1920년대라고 부르죠. 이 표현만 들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서 기업 가치도 과열돼 있었을 테니 PER도 당연히 매우 높게 나왔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또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S&P 500 지수의 일반 PER은 18에서 19배 수준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오히려 적당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일반 PER만 봤다면 아직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네. 버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는데?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겼을까요? 당시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호황 속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PER 숫자는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즉, 일반 PER은 이 호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산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실러 PER은 전혀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러 PER은 이미 30배를 넘어서 있었고 장기 평균 실력에 비하면 시장은 명백히 과열 상태였습니다. 일반 PER만 봤다면 놓쳤을 신호를 실러 PER은 이미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PER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이 과대, 그래서 PER이 싸 보이고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관점을 제시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익이 급감, 그래서 PER이 비싸 보이고 투자자들에게는 매도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즉, 사이클의 정반대 신호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실러 PER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1980년대 후반에 제시한 지표이며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을 경고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96년 당시 미국 증시는 이미 꽤 많이 오른 상태였고 사람들은 기술혁명과 신경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이때 로버트 실러 교수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실러 PER이 역사적 고점 수준인 약 28배까지 올라와 있고 시장은 이미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 경고를 거의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실러 PER은 무려 44배까지 치솟습니다. 실러 교수는 이 시점에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 직후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그의 경고와 지표는 시장에서 강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1929년 대공황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29년 당시에는 당연히 실러 PER이라는 지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만약에 당시 고점을 피해간 투자자가 있다고 해도 실러 PER을 보고 피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실러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거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 이 지표를 과거에 적용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를 사후적으로 계산해 본 거죠. 로버트 실러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29년 9월 대공황 직전의 실러 PER을 계산해 보니 무려 32.6배가 나왔던 겁니다. 당시 일반 PER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지만 실러 PER로 보면 이미 명백한 역사적 과열 구간이었던 셈입니다. 즉, 일반 PER은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라는 착시를 줬지만 실러 PER은 이미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때는 이 도구가 아직 세상에 없었을 뿐이죠. 이 사례는 실러 PER이 단순히 닷컴법을 하나만 맞춘 지표가 아니라 과거의 대공황 직전의 극단적 버블 국면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했음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준 사례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일반 PER은 이미 역사적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러 PER 역시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이며 가장 높았던 2000년 당시와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 가격이 이미 미래의 성장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의 수익률은 이제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증시가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음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PER이라는 지표는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치 이익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일반 PER만 봐서는 과거의 역사적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러 PER이라는 도구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